안녕하세요. 여의도 증권사 파생운용팀에서 근무했던 스타트레이딩입니다. 이번에는 해외 선물 투자 성공하는 방법, 비하인드 스토리 마지막 시간이고요. 핵심 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마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을 알고 하는가입니다. 알아야 될 건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법적인 부분이요. 그쵸? 차트가 되겠죠. 또 다른 거 하나는 시황적인 게 되겠죠. 이 시황적인 거에는 각가지 어떤 지표, 경제 지표가 될 수 있을 테고요. 해외 선물이라고 하면 뭐 각 상품마다 아주 연관성이 높은 그런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죠. 크루드오일, 주간 원유 재고, 금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보유량, 나스닥이나 항생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국가의 기업들의 주식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 내지는 뭐 중국, 미국, 뭐 무역 전쟁 관련 어떤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물론 이걸 그대로 다 안다라고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성공하는 데는 제약 요건이 되겠죠. 아는 게 중요하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골드를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끌고 갔던 이유, 비단 지금 이 구간에서만 한 건 아니었어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비슷한 순간에 내지는 비슷한 차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2년 전에 했던 거든 4년 전에 했던 거든 어떤 중요한 구간대에서 흐름이 나올 때 놓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 또한 장중에 어떤 흐름이 나올 때 차트적으로 또는 다른 어떤 시황적으로 또 비슷한 상황이 또 연출되더라는 거죠. 해외 선물 상품이 뭐 많지만 저희들이 거래하는 거는 사실 한 5-6가지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요하게 매매하는 상품들의 특성이나 내지는 어떤 차트적인 패턴들 이런 것만 기본적인 것만 내가 알고 넘어가도 수익이 되더라는 거죠. 이건 가스였습니다. 하락을 해가지고 쭉 하락해서 흐름을 갖고 내려오는데 3037달러 이렇게 어떤 흐름이 나올 때 물론 초입에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못 잡았어요. 하지만 어떤 특정한 패턴들이 나오고 그 패턴을 갖다가 생각하는 어떤 또 지점에서 단기 분봉이나 이런 걸 토대로 또 진입을 해 들어가고요. 물론 차트 하나로만 끝내지는 않아요. 다른 제반적인 어떤 여건들을 항상 해석하는 편입니다. 자, 앞에서는 추세 매매에 대한 어떤 부분들 얘기 드렸다라고 하면 장중에 단타 매매만으로도 얼마든지 수익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나스닥 선물이에요. 이건 홍콩 항생이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오버를 해가지고 반나절 정도 더 끌어가지고 수익을 좀 크게 난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홍콩 달러 기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뭔가 단타 장중 대응을 해서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거. 손절도 있었지만 그 손절보다는 큰 수익들을 갖다가 내는 매매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크루드 오일입니다. 뭐 짧게 수익 낸 거는 140달러, 70달러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260달러. 비교적 아주 짧게 단타 대응을 통해서도 누적으로 따지게 되면 300만 원, 400만 원까지 수익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하루 만에. 뭐 매매를 해가지고 장중에 매매가 200, 300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갖다가 쌓아 나가는 거. 그쵸? 수익을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터질 때가 있어요. 이 시점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 방법들을 한번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토대로 그렇게 해외 선물을 접근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손익 항상 있죠. 왜? 저렇게 골드가 됐던 저는 농축산 선물을 주로 이제 오버를 많이 하는 편인데 비교적 이제 변동성이 적고요. 추세가 뭔가 나오게 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정 구간은 내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하게 해줘요. 이때도 보시죠. 이건 4월 12일이에요. 장중 매매에서 뭐 비교적 큰 수익을 냈고요. 이때도 평가손익이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공적인 트레이딩, 그래서 그 매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예, 이루신다고 하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핵심 팁은 자, 첫 번째, 복귀에 관한 부분이에요. 차트, 매매. 차트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날의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하나하나 한 구간을 살피시는 거죠. 장중의 흐름이 어땠다. 30분 차트상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났다. 그리고 바닥을 찍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더라. 이걸 또 10분봉이나 5분봉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다. 미국은 이랬는데 홍콩이나 또 우리나라 국내 선물 시장은 어땠었다.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든 선물 매매를 하기 전에 밤 사이에 미국 시장을 본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쵸? 성공하신 분들이. 음. 그 이유가 따로 있겠죠. 그냥 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나스닥을 매매하든 항생을 매매하든 이거 하나만 보고 매매하지 마세요. 절대.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연관성을 찾아보시고요. 내지는 어떤 시장의 유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계속 느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자체적인 어떤 차트 흐름을 갖다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눈으로 보고 이걸 가지고 나름의 어떤 매매 일지나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거나 직접 그려보세요. 내지는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이러이런 흐름일 땐 이러는 걸 내가 공략하는 게 효과적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매매 일지를 갖다가 늘상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매매 동영상 활용.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했던 매매에 대해서 뭐 여기 유튜브나 또는 이제 네이버에 카페에 뭐 매매 어떤 자료들을 갖다가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어떻게 저렇게 매매를 했구나. 저런 부분은 나도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뭐 다음 편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증권사 트레이더들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 매매를 한다는 사람들은 선물 매매를 어떻게 할까? 결국 이들의 어떤 방법을 따라하거나 그런 어떤 걸 갖다가 배워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예. 그래서 그분들의 매매를 갖다가 보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비교적 흉내도 내고 또 어쨌든 아직까지 이제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하고 있는 제가 했던 매매나 이런 걸 보면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테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본인이 매매하는 걸 녹화를 다 뜨세요. 6시간이건 7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리고 그 매매했던 걸 보면서 차트랑 호가창이랑 같이 놓고 매매를 하시고요.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크게 하게 되면 플레이 했을 때 또 작게 돼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적당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내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복기를 해보는 거죠. 내가 저 순간에 왜 참지 못했지? 그 순간에는 못 참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나면 보여요. 그쵸? 음. 그러니까 매매라는 게 지나놓고 나면 가장 쉬운 게 매매죠. 그래서 저는 뭐 앞에 이런 어떤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야 여기서 매수했으면 됐지. 야 여기는 이거 고점 패턴이었잖아. 여기 매도했으면 됐지. 이런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 한 계약이라도 내가 매도를 해서 이게 다가 아니더라도 요만큼이라도 먹었던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나놓고 나서 저기에서 매수를 했으면 됐다. 내가 매도했는데 내가 너무 일찍 털어서 이거 안 갖고 있었네. 다 필요 없는 거죠. 그쵸? 내가 직접 한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매매를 갖다가 영상을 녹화를 해보고 또 시황 자료,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에 관련된 특히나 이제 상품 선물들 있죠. 크루드 오일, 골드, 농축산 이런 애들
거기에 따른 시황 자료들, 증권사 리서치 자료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갖가지 데이터들이나 과거 어떤 히스토리들을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읽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 자료 우리가 만들려면 못 만들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읽어보고, 그리고 차트와 함께 골드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전에 어떤 시황이 작용을 했는지, 내지는 뭐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할 때 오펙에선 어땠고 트럼프는 어떻게 영향력을 얘기를 했고, 뭐 중국의 산업 생산이나 이런 어떤 지표가 나올 때 크루드나 골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런 걸 이제 작성을 해 보시는 거죠. 이걸 갖다가 한 6개월에서 1년만 해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전문가들보다는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한 또 공부가 되는 게 없어요. 물론 이걸 한다라고 해서 매매를 잘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내가 먹게 될 때 차트적으로는 반등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사실 잘 몰라요. 그쵸? 근데 뭔가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단 뭐 한 계약이 됐든 두 계약이 됐든 뭔가 올라가서 가격을 갖다가 할 때 여기서 털지 말고 홀딩할 수 있을 때는 이런 어떤 시황에 대한 분석을 내가 꾸준히 해왔던 트레이더라고 하면 나름의 어떤 뷰가 생기는 거죠. 고집이 아니라 물려서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익이 난 상태에서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자, 또 하나. 매매 얼마나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단타 매매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어떤 본질 가치가 있고 시세 변화가 아주 급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좋은 가격에 샀다라고 하면 조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세로 끌고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주식은 짧게는 뭐 한두 달, 길게는 뭐 2년, 3년까지도 좀 끌고 가요. 근데 선물 매매는 단타 매매에 가장 최적화된 상품이에요. 한 계약만으로도 추세를 갖고 끌고 가기에는 수익도 크게 날 수 있지만 손실이 뭔가 발생을 할 때 감당을 못 하세요. 처음엔 단타 매매로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 정도 매월마다 월 수익이 꾸준히 발생을 하게끔 그 단계까지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돈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정도를 내가 벌고 나왔을 때 그때 비교적 좀 롱텀하게 어떤 추세를 보면서 진입을 시켜서 오버도 시켜보는 거고요. 대신 이럴 때는 어때야 돼요? 손절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그쵸? 추세 매매 하는데 손절 20틱 잡고 매매하면 될까요? 안 되죠. 크루드나 골드나 적어도 내가 뭐 4, 50틱 내지는 뭐 한 7, 80틱까지는 손절을 두고 내가 이 추이를 지켜보겠다. 그쵸? 그래야 이런 어떤 흔들림을 견디면서 이걸 내가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되려고 하면 차트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죠. 차트적인 접근에다가 골드가 지금 반등해서 올라갈 여지가 있어. 내지는 크루드가 지금 어떨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게 생기더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다음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증권사 딜러들에게는 모두 다 그 어느 누구도 한 명의 예외가 없어요. 일간 한도, 연간 총 손실 한도가 설정이 돼 있어요. 개인들만 마음속으로는 정하죠. 얼마 손실 나면 나 오늘 매매 안 할래. 그쵸? 근데 총 손실 한도를 정해놓고 매매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내가 해외 선물 매매로 1,000만 원을 잃으면 난 이 시장을 떠나겠어. 일단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 있나요? 아니죠. 처음엔 30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 뭐 안 되니까, 이제는 뭐 대여 계좌로 터가지고 또 한번 또 도전을 해보죠. 그러다가 1,000만 원, 2천만 원. 계속 금액이 늘어나게 돼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게 된 분들이라고 하면 이거부터 정하세요. 내 일간 한도는 얼마다. 또 내가 그렇게 되면 안 좋겠지만 총 손실 한도를 정하세요. 타이트하게 정하지 마세요. 정말 뭐 빚을 내건 뭐까지 다 모든 최악의 상황을 다 생각했을 때 한도를 정하세요.
그냥 어줍지 않게 500만 원 되면 그만둘래? 예, 500만 원 손실내고 그만두시는 분들 못 봤어요. 조금 쉬다가 또 어디선가 돈을 투입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한다라는 거는 내가 트레이더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건 정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내 일간 한도를 정하고 이거에 따라서 단타 매매를 할 때 내가 최초 진입했을 때 몇 틱 정도의 손절을 두겠다. 이걸 이제 정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결국은 모든 게 다 이렇게 이성적 판단으로 되면 좋은데 참 하기가 어렵죠. 근데 최소한 내가 선물 트레이더로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예,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다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손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예, 내 매매를 지켜보고 있고 외부적으로 어떤 푸시가 전해지고 하면 손절 다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혼자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정하게 되는 거죠. 내지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열받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손절을 못 내보내요. 그쵸? 이런 상황들 때문에 물타기가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셔야 되세요. 근데 생각보다 단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없애고 나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내지는 하나씩 하나씩 줄여보세요. 일순간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트레이드의 가장 큰 장점이죠. 어디에 가서든 그쵸?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는 곳이라면 이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해외 나가서서 또는 국내 어디 좋은 어, 귀농을 하건 귀촌을 해서도 내가 먹고 살 거리가 마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또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분들의 또 공통된 바람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어떤 트레이더가 되시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해외 선물의 어떤 실전 투자 사례나 또 단타 매매, 추세 매매 어떤 비교, 초보가 추세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는 정말 전문적인 트레이더의 어떤 세계 또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차트를 보고 모니터 세팅을 어떻게 하며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정보들까지도 제가 공개를 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결국 매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어, 뭐 이렇게 또 만나게 된 게 인연이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아는 것들을 공개하고 또 많이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